들은 사람들만 다 있는데. 자 김민영 멘토님 리액트 김민영 멘토님 소개해 주세요. 자기 소개해 네, 주세요. 어, 광고 겸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김민영입니다. 김민영. 자 이제 여러분 영카데미 이제 리액트 풀스택 개발자 지금 이제 취업 과정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김민영 멘토님이시고 현재 AI 스쿨에서 진행하시는 게 그 코딩 입문 과정인 네, 알토르 과정 그리고 리액트 풀스택 개발자 멘토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김민영 멘토 그리고 이제 영어 과정도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는 호주에서 개발자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야 김민영 멘토님. 아니, 네, 자꾸 말투 습관이 습관이 평소에 이야기하던 말투가 나오네. 자 김민영 멘토님 그 AI 스쿨 몇 개시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마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4기인가 6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AI 스쿨 6기인가 7 뭐 어쨌든 뭐 그런데 6기인가 네, 뭐 그런데 일단 5기였던 것 그 같아요. 수료를 하시고 이제 보안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안이 돈이 좀 안 될 때였거든요. 초기여가지고 데스밸리 시기여가지고 저 보안보다는 개발이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개발로 계속 가셔서 그거 가지고도 돈 좀 벌었어요. 개발이 가능한 보안 전문가 아니 보안이 가능한 개발자로 이게 돈 좀 버시고 예. 뭐 어쨌든 지금 남들에게 석사 가라고 할 때 영어 아니면 석사를 택하라고 했는데 영어를 택해서 지금 호주에 있는 리액트 풀스택 과정을 운영하고 계신 멘토이십니다. 전 회사가 어디였냐? 전에 네. 회사는 한국의 카페24에 다니고 있었죠. 한국은 카페24. 네, 호주는 호주는 여기, 옥타 아니었어? 아니요, 호주는 여기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뭐였지? 옥타는 조금 거기가 미묘 복잡해가지고, 음. 어, 여기서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여튼 한국에 있을 땐 카페24, 호주에 있었을 땐 어제 무슨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여튼 그런 네, 사람입니다. 나름 돈도 잘 벌고 옛날엔 말 안 되는데 요새는 말 잘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 남은 사람들만 나왔네요. 네? 제가 최근에 좀 이제 별도로 얻은 게 있는데 요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공유된 거 얻었는데 이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사스 대시보드 템플릿이거든요. 보통 있잖아요. 그 스타트업 같은 데에서 백엔드나 보안 이쪽이 아니라 저기 프론트나 이제 실제 비즈니스 전개하는 쪽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로스 해킹 팀에서 주로 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주로 보고 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이걸로 회사를 컨트롤합니다. 요 수치로. 이게 좀 더 나가면은 이제 북극성 지표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북극성 지표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에 이제 지표화가 정해지고 거기에 이제 사업부 전체의 인풋 지표가 정해지고 그 밑에 팀별 지표가 정해지고 여기 개인별 지표까지 정해서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한국에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인 게 아니라 네이티브 그것도 이제 백단에서는 안 할 거예요. 백단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나 아니면 테크니션들이나 보안 전문가들은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양극에 있는 게 개발자 기준으로 기술의 양극에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좀 알면 크리에이터가 있고 메이커가 있고 보통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메이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빌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터가 있고 흔히 말해서 보안 쪽에서 컨설팅 하는 사람이 큐레이터 쪽에 좀 가깝죠. SI들도 큐레이터에 가깝고 그리고 고객이나 사용자인 셀렉터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쯤 했을 때 그 이 아랫단의 기반 기술 여기 윗단을 이제 이 아랫단의 기초 기술 그 다음에 여기 윗단의 그 기반 기술 그리고 상용 기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의 뭐 응용 기술 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리액트가 여기 상용 기술 정도 속에 속해요. 여기 상용 기술이나 응용 기술 정도 속에 속하는데 솔직히 거의 응용 기술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를 만들어서 열심히 잘하세요. 구글에서 텐서플로우 열심히 이제 공짜로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뭐 있냐? 애플에서 스위프트 가지고 애플 아카데미 가서 비즈니스 강의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개발자 과정이라고 외국의 거 들어보면요. 하는 게 스위프트 이렇게 해서 앱을 만들 수 있고요. 나머지는 마케팅 어떻게 하고 디자인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그리고 즉 뭘 가르치냐? 여기 단에 가르쳐요. 이걸 경영단에서 들어가 보면은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아니다, 양극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은 거의 큐레이터에 가까운 시작점을 가집니다. 거의 큐레이터에 가까운 시작점을 가져요. 지금 현재 비즈니스 좀 정렬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웹RTC가 여기 빌더에 가깝다면 아니 메이커에 가깝다면 그걸 가지고 줌이 이제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 게 빌더고 그 앞에 UX단 정도를 만들어낸 게 큐레이터 프론트 개발자들이 한 역할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작점이 거의 큐레이터에 가까워요. 그럼 뭐 흔히 말해서 우리 단에서 기준점은 M1 워커형 구현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2, 3년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단으로 넘어가는 것과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것에 어떤 한 점을 찍느냐에서 각자 다릅니다. 비즈니스가 확장될수록 여러분들이 뒷단에 있는 영역까지도 하나씩 필요해지는 거고 어느 순간은 혼자 힘으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프론트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테크니션은 잘 안 돼요.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테크니션은 거의 여기 단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단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 있는 대표적인 게 컴파일러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뭐 메이커와 크리에이터 중간에 있는 쪽인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 메이커들이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들의 석박사들 많기 때문에 논문을 보고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하고 이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라이트 형제가 어떻게 대과학자들 속에서도 현장에서 실증해서 비행기를 띄웠냐 했는데 그건 라이트 형제 시대고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그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학문까지 다 커버를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나 이제 뭐 저기 뉴욕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영향이 큰 것도 맞아요. 그래서 민간 연구 시대거든요. 이게 이제 백엔드 쪽이고 사실 CTO를 지향을 하려면 이쪽까지는 한번 맛을 보긴 해야 됩니다. 여기 중에서 CTO 몇 명 있죠? CTO 지망생 몇 명 있죠? 우리가 글로벌 기준으로 CTO 글로벌 기준으로 키운다고 했으니까 우리 쪽에서 CTO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까지는 맛을 보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CTO 지망생 손 마이크 없나요, 다들? 여기 있습니다. 병주 씨가 CTO 지망생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CTO 지망하시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나눠서 할게요. 지망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할게요. CTO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술을 준비해 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파이썬 자료 구조가 된 상태에서 자바로 넘어가는 건
1, 2주면 돼요. 자, 요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리액트일 겁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 솔루션 많거든요. 그 지금 하고 있는 앵귤러라든지 이건 철자가 기억이 안 나서 뷰라든지 있는데 이거를 쓱쓱쓱 한 번씩 써보는 것 정도만으로도 프레임워크 의존성이 졸업됩니다. 뭐? 자바스크립트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다면은 NFT나 블록체인 이런 쪽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오픈 소스거든요. 오픈 소스라는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백엔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의존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안도 약한 것도 있어요. 예, 많은데 여기서 이제 솔리디티라는 솔루션도 있어요. 이것도 JS로 만들거든요. JS 기반의 프레임워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일단 뭐 이걸 먼저 졸업을 하는 거예요. 1단계가 프레임워크 졸업. 이걸 졸업을 하면은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지만 어느 정도 확실해진 게 JS랑 사실 자바랑 유사성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바 쪽은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보는 데고, 이거는 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구현 위주고 알고리즘 보는 거고. 그래서 자바를 어쨌든 대중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자바 기반의 이제 자료구조까지만 뚫으면 됩니다. 이거 그냥 뚫는 거 하나 자체가 개발에서 시작해서 CS를 하나씩 뚫는 거예요. 뚫고 CS가 한 번씩 쭉 훑기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CS들끼리 결합시키는 게 이거 컴파일러입니다. 어쨌든 자료 구조까지만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스프링 그럭저럭 써보고 몇 가지 솔루션도 있어요. 자바 같은 경우에도 써보고 한번 구축해보면 뭐 그럭저럭. 그래서 딱 데이시가 이제 백엔드 개발자 출신, 프론트도 아는 CTO를 목표로 하는 거죠. 데이시가 원래 이제 자바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시던 분이 이제 프론트로 전직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 출신 프론트도 아는 CTO 형태가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파고들고 이제 백엔드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때부터 인프라와 보안은 딱딱딱 그 소금 치듯이 하면서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냐? 개발할 때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면은 이거는 그냥 강의 들으면 솔직히 각각 6개월이면 돼요. 각각. 여기까지가 저 수료하고 난 다음에 2년이면 끝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한 1년 걸리겠지만은 이거까지 합치면은 뭐 2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CC 뿔뿔을 시킬 거예요. CC 뿔뿔을 시키고 이제 컴파일러를 한번 맛을 보면 이제 그때부터 뭐 정확히 이제 가성비 위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러 한번 맛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거 기술 그 하드한 거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데이시. 네. 이제 데이시가 이제 데이시가 경험치가 제일 높을 때니까 구현을 할 때 있잖아요. 사실 해보면은 주로 구현을 하셨으니까 해보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힘든 건 뭘까요? 분석 설계요. 아이씨. 뭐 그렇긴 한데. 데이터 같은 거
비즈니스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쉬운 거는 머신러닝이 쉬워요. 이거는 왜 그런지 여기 밑에서 설명할 건데 쉬운 거는 머신러닝이 쉬워요. 왜냐면 전부 솔루션 돌리고 프레임워크 돌리고 되게끔 해놨으니까. 그럼 데이씨 뭐가 어려울까요? 데이씨가 위로 성경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주가 안 넓어져서 그래요. 제가 만약 데이씨 입장이었으면 그거 구현하면서 요거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외국 시스템으로 구축이 안 돼 있었으면, 외국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되었지만, 데이씨는 우리 찾아온 거 생각보다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 데이터 같은 비즈니스를 한다. 데이터 같은 기술 할 때 뭐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 맞춤 데이터 구축한다. 심지어 이제 개인 추천도 ELK 쓰면 되거든요. 그 ELK 갖다 쓰면 되고, 뭐 요즘 뭐 좋은 거 많으니까. 예, 그럼 뭐가 어려울까요? 민영아 뭐가 어렵겠네. 어려운 거요? 어, 진짜 어려운 거. 개발할 때요? 웹 개발자 입장에서? 아니 그냥 네가 한번 추측해봐. 이게 얼마나 지금 실 비즈니스에서 많이 멀어져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감을 아무도 못 잡고 있어. 이게 여기에서 정말 많이 멀어졌다는 거잖아. 여기에서 정말 많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전 아니면 진짜 여기에 기능만 하고 있거나 구형 기능만 하고 있구나. 여러분 비즈니스 좀 신경 쓰세요. CTO도 비즈니스 하는 경영자예요. 이것도 경영자예요. 경영자. 근데 얘 단지 기술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기술 전략. 자, 기술이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자,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뭐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멘토님? 아, 저는 뭐 기술적인 걸 떠나가지고 제일 어려운 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가 가장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 구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단순 구현한 걸 사용을 하는데 갑자기 사용자가 많아졌다, 뭐 프로모션을 한다, 그런 걸 어떻게 좀 대응하느냐에 대한 그런 게 조금 개발자 입장에서는, 웹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죠. 트러블 슈팅. 예, 그 현실은 있잖아요. 네. 현실은 있잖아요. 일단 이거 최적화는 그거는 이제 최적화는 일단 뭔가 나와야 최적화할 게 있지. 구축. 첫 번째가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는 전처리 할 게 어려워서 무슨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지? 무슨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지? 왜 내가 그거 그 레드모 과정에 있어서 그 퀀트나 이런 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집어넣을 때 금융 위주로 하냐면요. 여기서 듣는 사람도 몇 명 있을 건데, 퀀트나 이런 기술, 여러분들 뭐 무슨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기영이 차트 이런 거 기영이 손 차트, 기영이 손 차트, 뭐 이런 차트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고양이 차트. 본 적 있습니까? 네, 본 적 많이 이거를 있습니다.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예.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든 기술 별의별 걸 다 때려 박아 넣으면은 그것도 어쨌든 데이터잖아.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요. 1년에 10만 프로 백테스트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안 되는 거지. 데이터도 골랐어야 돼요. 무슨 데이터를 선택해야 될지.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엉망인 데이터부터 걸러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전처리 할 때는 이제 죽어라 이제 뭐 실제로 라벨링하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전략 잡는 거, 요게 졸라게 어려워요. 실제로는 이 AI 하는데 AI에 필요한 배경이 어려워요. AI가 동작하게 하기 위한 환경 구축부터 어려워요.
환경 구축부터 어렵습니다. 예. 이거 맛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예. 왜 이거 네트워크나 쓱 이런 게 들어가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보안 조직이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이거까지 나오잖아. 이거 전처리 하는데 잠깐만, 이거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를 저기 남기지 말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언제든 주라고 하고 삭제하려고 하면 삭제를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광고할 때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 쿠키가 금지된 게 그런 배경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야씨 왜 저게, 예, 요런 게 있어요. 애플 광고인데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shopping? 저렇게 기껏 구축해서 쿠키를 사서 팔았더니만은 이제 자, 다음 경매품은 친애하는 엘리 양의 개인 데이터입니다. 헐. 1번 품목은 이메일입니다. 엘리가 열어본 모든 이메일들, 생활용품 구매 기록, 최근 거래 내역, 시작가 60만, 62만, 64만, 66만, 68만, 너희? 오이. 원래 저거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쉽지만은 않은 것. 예. 저거를 이제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못하게끔 그 쿠키를 구글이랑 애플이랑 유예를 주고 바꿨어요. 그래서 저걸 주로 쓰는 데가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지금까지의 이제 주류 데이터들이고 개인 맞춤의 데이터들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졸업하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인프라 적당히 해서 2년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별도로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기술 막힘 없이는 올라가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M3 어중간한 숙련가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그 이상 넘어서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이 기술들을 준비하는 거에 대한 비즈니스 가치를 알면서 동시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트리밍 사진은 바꿔야 되겠다. 이거 신경을 못 썼네. 이게 CTO입니다. 일단 이게 CTO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 가지가 CTO란 건 사람. 여기서도 이제 또 갈려요. 약간 엔지니어형 CTO가 있고, 참고로 학계를 가는 이유 자체는 학계가 기본적으로 10년 빨라요.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소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거 석사 가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박사도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고, 인맥도 많아야 되고, 이런 컨퍼런스를 가라는 거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기술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비즈니스적 가치가 있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있어요. 빅테크급 CTO라고 해봅시다. 자, 데이시. 네. 빅테크, 그러니까 네이티브 빅테크, 미국의 실리콘밸리 네이티브 빅테크 이 정도 CTO 정도 되면은 이제 연봉만 따져도 뭐 그냥 현금으로만 따져도 연애 한 250억 되겠지. 200억 정도 되겠지. 여차해서 뭐 그게 그 스톡 옵션까지 합치면은, 옵션 보상까지 합치면 뭐 한 뭐 1000억 정도 받을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뭐 머니터리가 어쨌든 그 한 100억 정도 받는다고 합시다. 우리 약소하게 100억 정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100억 정도 받는 사람이 1시간당 그 1억이거든요. 아, 1억이란다. 1시간당 1000만 원이거든요. 대충? 예. 네. 대시 1000만 원짜리 사람이 지금 시간당 1000만 원짜리 사람이 지금 코딩하고 앉아 있으면은, 회사에 일하는데 코딩하고 앉아 있으면 무슨 꼴 납니까, 이거?
파산하겠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코딩도 할 줄 아는 사람 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하는 거지. 뭐? 영향력 큰, 그러니까 초점을 좁힌 근원적인 원리를 비즈니스까지 현실화시키는 사람. 이거 무슨 뜻이다? 이제 저 정도 규모가 커졌다고 하면은 100억 정도라면 규모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저 정도 규모가 커졌다고 하면 여기에 아예 그냥 트러블 슈팅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까 그 김민영 멘토가 말하는 트러블 슈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즈니스에서 이제 그 내부에서 백엔드에서 이제 기반 기술을 이거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고객의 반응을 실제 그 찾는 큐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빌더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한국에 있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고객 반응에서 어떻게 하고 내가 거기서 메이커까지 어느 정도 범주를 생각할 수 있는 빌더형에 제일 가깝죠. 보통 이제 MSP들이 큐레이터 영역이 많고, 그래서 산전수전으로 먹고 사는 건 제일 잘 먹고 살죠. 이쪽 분들은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근원적 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아서 그걸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CISO가 하나하나 해킹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CISO가 해킹하고 있으면 그 조직이 초기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CISO가 근데 어떤 약소한 회사에서는 CISO가 모의 해킹하는 경우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하나 회사의 자원을 확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밟아서. 뭐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가 그러니까 C 레벨급이 되는 거예요. CTO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차이가, 이쪽은 이 사람들의 비전과 배짱, 포용성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비전과 미션을 보는 거고요. 그 중에 택하는 거예요. 근데 창업가는 달라요. 사회적인 비전과 미션을 스스로 구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개발자 중에 프론트 개발자가 제일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에 제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창업에 필요한 능력은, 제가 아직까지 이제 사업이 확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의 미적 감각이 요 따위니까. 이놈의 태어난 미적 감각이 타고난 게 요 따위니까. 그래서 즉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기술 활용 능력,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과 경영 능력. 경영하고 비즈니스에서 보통 착각 안 돼. 비즈니스는 사업이고요. 경영은 내부 통제예요. 자기 관리로 치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어떻게 비천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는 자기 능력이라며, 자기 관리에서 컨디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거는 자기 관리의 영역입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경영이란 건 자기 경영이라고 갖다 붙이면 좀 더 와닿아요. 근데 그걸 조직 단위로 하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능력, 마케팅 능력. 뭐 근데 요즘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데이터 및 회계. 회계는 원래 위쪽에 있는 데이터 능력. 경영이 어차피 포함되는 거니까. 요 정도쯤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CTO CEO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익히세요. 회계와 데이터 분석을 익히세요.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프론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피그마 이런 거 쓰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이거 하실 때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프론트 하실 때 노코드들 여러 가지 있을 거든요. 그리고 SaaS 서비스도 있을 테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보는 피그마가 여기에 속합니다. 잘 활용하세요. 시간을 비싸게 취급하세요. 창업가가 되실 분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와 데이터 분석인데 데이터 분석을 기술적으로 익히지 마시고 이거를 SQL, 파이썬 아예 정도 하시고 그로스 해킹을 익히세요. 그로스 해킹. 보통 여기에 쓰는 데이터 분석은 저 금융을 주로 쓰는 이유가 약간 허황된 데이터 가지고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좀 보고 있는 게 원래 JP 모건에서 데이터 그 분석하시고 투자하시던 분인데 금융 데이터가 돈 자체를 그대로 남기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일반적인 마케팅 데이터를 잘 안 믿습니다. 마케터 출신이 마케팅 데이터 안 믿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이제 제대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로스 해킹을 제대로 익혀보는 게 좋습니다. 제발 독학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만 하는데 독학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로스 해커만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여기저기 한 3군데 정도 돈 내고 들어보면은 60점 정도까지는 되거든요. 60점에서 80점? 나머지는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세팅 해놓고 나머지 뭐 전문가를 영입할 생각을 해야죠. 전문가를 잘 이용해야죠. 요게 필요합니다. 창업가 지망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사회 문제에 대한 비전, 미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미래 세대 추월 차선.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거 기준점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교육센터나 학원에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것들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패러다임 변화라든지 아니 취업 이후에 어쨌든 재무나 금융 설계라든지 장기적인 커리어라든지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니까 지금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지 이 미션 하나의 기준점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전에 한번 아까 말했던 요거다. 북극성 지표. 여기 위에 이거 자체가 이거 전체 자체가 여기 미션을 위한 솔루션이거든요.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어떻게 더 비즈니스 경제적으로 확대시켜 나갈지 하는 게 이 매트릭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세우시는 게 창업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주영씨? 예. C레벨은 이걸 선택하는 거고요. 예. 선택하는 거고요. 이거를 왜 마케팅이 너무 좋아서 마케팅으로 CMO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 CTO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외에 이제 새로운 C레벨이 계속 생기거든요. 내가 기술을 파다 보니까 요새 CXO도 생기고 있어요. 프론트 개발자가 여기에 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CXO라고 해가지고 고객 만족 관리인가? 뭐 어쨌든 뭐 대충 고객 관계 관리인가 그래요. 이게 뭐였더라? 고객 경험 관리. 내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워터폴 쪽에 PR이었으니까 PR에 좀 가까운데 고객 경험 관리 이런 것도 생겨요. 개발자 출신들이 이거 포지션 잡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CIO 코리아를 한 번씩 보시면은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봐줘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이건 C레벨이든 뭐든 다 봐야 돼요. 이건 공통사항이니까 한번 밑에 내려놓고 비즈니스에서 많이 회피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영씨 비전 미션 지금 현재 우리가 미션은 이제 미래세대 초에 서서 비전은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뭐 요정도쯤 되는 거죠. 계열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주거라 팔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러면 동시에 회계도 무시하지 마세요. 데이터는 트래픽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전환율에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에는 상당히 보면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결합지표가 많아요. 결합지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측정해서 어쨌든 통제 컨트롤 수 있는 게 목적이지만 요거는 원전 지표가 많습니다. 돈 그대로 와요. 그래서 원전 지표 기준점으로 이게 먼저 세팅이 되고 이게 먼저 세팅이 되고 요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애자일 하면서 요거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요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본 잠식이 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있는데
요거를 무시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요거 통제하에 요게 돌아가야 돼요. 요게 아마존 스타일이에요. 원래 지금 데이터 비즈니스 스타일이 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요 계열도 C레벨 계열도 요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안 퍼졌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이후에 들 레드모 과정에는 전부 이걸 때려 박으려고 지금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씨 동영상 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그 레드모 과정 동영상 봤어요? 레드모어 과정. 예. 일요일날 하는 거 있잖아요. 최상위 경제자 아, 네. 과정. 네, 예. 네, 그 봤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전 데이터 가지고 내가 얼마나 바보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부터 우선 제거를 하자라는 철학인데 너무 와닿잖아요. 네. 예. 너무 와닿잖아요.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이런 걸 지금 다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거 들으면. 맞습니다. 예. 그게 데이터로 결정하는 전략적인 의사결정 능력이에요. 즉,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술로 혁신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용자한테 가깝거든요. 이용자가 실제 행동하는 거 봐야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필요한 기술이 생길 뿐입니다. 기술의 혁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경영에서도 똑같고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 창업자들도 다 똑같이 말을 해요. 신기술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거 마스터 오브 스케일 하면 한 20% 정도? 근데 그냥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이제 확대하고 기존에 있는 기술 그렇게 들어간 게 한 80%. 네. 그냥 기술로 혁신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비즈니스가 잘 확대되고 그렇게 점점 확대시켜 나간다조차도 훨씬 더 비율이 크다는 겁니다. 하물며 혁신은 비즈니스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혁신은 비즈니스에서 일어나요. 혁신은 비즈니스에서 일어납니다. 즉 혁신이라 불리는 건 비즈니스에서 일어나서 기술로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 뉴욕에 월가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 사람들도 똑같이 경제적 자유 찾으면서 아 어떻게 투자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주식 그렇게 데이터 분석 많이 해봐야 그 사람들도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가닉이 정해져 있어요. 그 올가닉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되는 게 S&P 50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뭐 복잡한 데이터 할 때 데이터 셀렉팅을 잘해야 돼요. 팅을 제대로 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한다. 가능한데 내 강점은 뭘로 갈지 알죠? 내 강점은 기술이다. 그러면 나를 써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났고 내가 활동할 장소, 뭐 지역 그리고 회사.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기 시골에 태어났어요. 내가 최상위 탑급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도 없겠지만 데이터 분석가야. 여기 있으면서 실리콘밸리급 데이터 데이터를 받고 싶어. 여기서 내가 연봉을 볼 거야. 여러분 이게 제가 언제나 말했지만 모든 일이란 건 장소를 좋게 만들고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이런 걸로 될 것 같습니까? 데이씨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싫어서 이야기가 늦게 나오면 장소를 옮겨야죠. 장소를 옮겨야죠. 회사를 이직하고 전직하고 C레벨이 된다는 건 장소를 옮긴다는 겁니다. 제가 왜 C레벨 그 다음에 이런 거 창업가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같은 급에서 이직을 하고 돌아다니는 수평적인 성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성장을 하라는 겁니다. 데이시가 이제 SI 개발자였잖아요. 네네. 네. 외국에 나가서 똑같이 구현하고 있으면은 같은 연봉에 같은 SI 개발자지 그냥 수평 성장한 거지 그게 수익 성장한 건 아니죠. 네. 그럼 한계가 뻔하겠죠. 그냥 일 많이 하겠죠. 야근 많이 하고. 뭐 계속 하겠죠. 네. 수평 성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 C레벨에 넘어갔다는 건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 팀장 수준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조직 전체, 팀들 전체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C레벨도 전부 데이터 봐야 된다고 봐요. 전부 모두가 데이터 봐야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로 서로 의사결정해서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저거 때려 박을 거예요. 때려 박을 거예요. 그러면 주영씨, 예, 창업가란 건 뭐일 것 같습니까? 창업가는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의 창업가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수준의 최상이에요. 예를 들어 애플이 앱스토어를 만들어요. 이걸 기반으로 우버와 에어비앤비라는, 사실 트위터, 페이스북도 이거 덕에 컸죠, 솔직히. 예. 그럼 얘네들은 다시 소상공인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알바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워커,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 프리랜서들, 그리고 이건 이제 글로벌이라서 솔직히 M4라고 뭐 하긴 뭐 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네이버 스토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이라 그런 거지. 예. 그리고 애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애플은 크리에이터네요. 크리에이터인데요. 애플은 돈 많이 버는 이유가 직접 큐레이팅을 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뭐 제품을 팔아요. 뭐 이거 아이폰요. 아이폰, 맥 이런 거 팔아요. 심지어 이것도 팹리스처럼 공장 없이 저기 중국에 맡겨요. 아이, 우리는 설계만 할게. 제작은 너네가. 이렇게 합니다. 주영씨가 이런 걸 만들어야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관련된 C레벨이 돼야 됩니다. 즉 모든 관점을 지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곧. 아마 다음 머니터리어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국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안 들어가는 거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너무 주변에 강대국이 많아. 일본처럼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략적 사고방식을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창업가는 뭐 두 가지 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경영 깨지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이거는 C레벨 동일합니다. 어중간하게 내가 기술 잘 알고 뭐 박사학위 받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출신, 그건 테크니션이고, 네가 실제로 팀 그리고 팀들 위에 총책임자를 잡는 게 간단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따로 평소에 계속 공부해야 할 영역이에요. 물론 여기서 가르치겠다고 레드모어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창업가는 비즈니스로 가는 거고요. 비즈니스 가치 있는 장소, 경영 환경, 이걸 사업 환경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사업 환경을 판단하는 거고, C레벨은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뭐 기술, 자산을 계속 확대시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기술을 준비하는 사람과 적절한 사업 환경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 때때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은, 아니 인지를 못하면 망하는 건 어느 쪽도 똑같은데 어느 쪽의 패러다임을 찾느냐. 이 차이입니다. 참고로 CTO는 마지막이 아니고 이걸 비즈니스까지 가치를 찾아내는 게 CIO고, 그게 이 신문의 목적이에요. CTO 위에 있는 게 CIO예요.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까지 제대로 쓰느냐까지 고려하는 거고, 보통은 약간 어느 정도 갭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영역입니다. 즉 모든 채용은 비즈니스 문제 해결자인데 어떤 방향으로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내 영향을 키워나가느냐.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기준점에 보면은 항상 돈 권력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물어봅시다. 김민영 멘토. 아, 네. 네. 네, 돈을 그래가지고 추구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래,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투자 자산이니까 왜 권력이죠? 권력이요? 네, 왜 권력이죠? 돈을 추구하는 건 그렇다 치고 왜 권력이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추측이라도 해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한번, 야, 너 지금 나이 몇이지? 야, 너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돈 권력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돈은 추구하는데요. 권력은 추구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태도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왠지. 네. 여러분,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아이디어 찾는 창업가랑 그 다음에 그거 정보 찾는 투자자랑 망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 망하는 두 가지입니다. 아이디어보다 실행이고요. 정보보다 원칙입니다. 예. 이런 거 절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레드모어 과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주 씨? 네. 예, 왜 원칙에 권력이 있을까요? 요거는 좀 링크를 남겨놔야겠다. 여러분들 둘 다 하라고. 좋은 유튜브를 발견해서 지금 성균관대 교수님이신데 JP 모건의 출신이 있을 거예요. 왜 권력일까요? 소리 따라오는 개념이라서. 제 유튜브 꾸준히 본 사람 손. 제 유튜브 꾸준히 본 사람 손. 없군요. 슬프다. 그렇군요. 자, 어느 거냐? 이게 워커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산다가 있을 텐데. 예전에 다 말했어 이거. 말해도 지식으로 남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찾아야겠다. 오씨 없어? 일단 이거 찾는 중에서 여러분 워커랑 플레이어랑 차이가 뭡니까? 요건가? 어떻게 바꿔야 끝. 프랑스 데이시 워커랑 플레이어랑 차이가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뭔 차이기 때문에 팀장님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계속 플레이어로 살아 이러고 있을까? 기준이 안 잡히죠, 당신들. 네. 주영 씨, 워크랑 플레이어랑 차이가 뭡니까? 오, 훌륭합니다. 주영 씨,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제 철학과 아주 맞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영아, 김민영 멘토님, 네? 워크랑 네? 플레이어랑 차이가 뭘까요? 왜 그 워터폴을 자꾸 안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저도 주영님 말에 동의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당신들 기준은 못 잡고 있죠. 요거냐? 네, 기본적인 것. 대체로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장기적으로 책임질 그래 이런 걸 하자. 언젠가 워커와 플레이어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다 전략적 결정에 관련된 거고 뭐 그런 건데 판단을 하고 행동을 대부분 그러네 도파민이거든요. 그리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없군요. 제가 그냥 여기서 말을 해야겠다. 일이라고 할 때 여기에 워커 어디인지 모르겠네. 이거 자꾸 올라갈수록 하나씩 땡기니까. 1, 2라고 할 때 동물의 이름 뭘까요? 데이씨 동물의 이름 뭡니까? 생존이요. 그렇죠. 생존 활동이죠. 우리가 흔히 처음에 M1 워커에서 시작하는 이름 뭘까요? 생계 활동이죠. 활동이죠. 네. 동물의 일은 자식에게도 똑같이 생존 활동 위주로 가요. 근데 자녀가 생겨요. 그러면은 어쨌든 가능하면은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에 좋은 좀 괴롭다 하더라도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게 사람 아닌가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인간의 일이라는 건 뭐를 바래요? 그것도 어떻게? 사회 안에서. 자, 예를 들어 내가 좀 지금 현재 집이 가난해요. 근데 자녀는 이 가난 속에서 영향을 안 받고 좀 더 위로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맞죠? 사회 안에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 가난의 고리는 아빠 자체가 끊어야지. 왜냐면은 자녀의 가난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가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가 자녀에게 투자를 해서 해결하겠다. 이게 제가 S&P 500 할 때도 이야기를 했죠. 소극적 소득은 백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능동적 소득 못 쫓아온다고. 예, 이게 똑같은 태도예요.
이게 비투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면 아빠가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난의 고리는 아빠가 끊때 엄마가 끊때 어차피 부모가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판단을 잘못하면 그래요. 인간의 일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신이 소속된 영향력의 집단을 계속 늘립니다. 사업을 할 때는 우군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대로 CTO나 이렇게 못 돼요. 도와줄 위원회 같은 뭐 지지해주는 커미티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건가? 위원회가 뭐냐? 커미티가 뭐냐? 영어를 찾아야 되는 전 외고들. 커미티 같은 게 필요해요. 이걸 CTO가 되든 대표가 되든 뭘 하든 이 우구나 믿을 만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행복의 조건 뭐? 돈, 건강, 이때 육체, 정신,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는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동양인은 그 말 있죠. 내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다. 워렌 버핏은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성공이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 즉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목표에서는 여기가 나온 겁니다. 즉 인간의 일이라는 건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개인에서부터 팀으로, 팀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사회로. 사회가 망하면, 이게 탑 매트릭이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 사회가 망하면 회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글로벌 지역으로, 그리고 인류급으로. 즉 비전이나 미션을 세운다는 거는 이 끝까지 미션을 세우는 걸 뜻합니다. 계속 여기서 더 해 나가겠다. 그게 구글이나 저기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곳들이 이런 거예요. 돈을 넘어선 영향력. 즉 이걸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과 리얼 파워, 정확히 이건 영향력이죠. 그리고 결정권, 이거랑 권력과 결정권, 이것들이 권력인데 실제 권력이 없으니까 권위를 부려서 갑질을 합니다. 실제 권력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허세를 더 많이 부리는 건 똑같아요. 실제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재무 통제가 되기 때문에 돈을 소비에 쓰는 돈보다 투자에 쓰는 돈을 더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똑같이 권력이 없으면은 권위로 들어가고 갑질이 돼요. 이거랑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원래 맨날 담배 피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건달이 제일 센 척하거든요. 몸 관리는 제대로 안 됐으면서 제일 센 척하거든요. 그런 거는 같아요. 이게 목표입니다. 뭐 이렇게 확대될수록 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여러분들은 직이나 아니면 결정에 대한 규모가,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있는데, 내가 올라갈수록 내 운명을 누군가 타인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MMT 누가 하나 딱 결정하니까 전 세계가 작살이 났잖아. 거기서 독립적인 사람들 뭐예요? 어느 정도 자산가들, 그리고 어느 정도 권력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 반대로 그 결정권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최하위 25%나 아니면 중진국이나 장소에 의해서 중진국이나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인간의 일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뭐 다다익선인데 여기서부터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회사의 성공 자체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야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로 올라갈수록 이제 16급으로 고민해야 돼요. 자, 주영씨가 애플의 대표예요.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길 바라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아이폰이 더 많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을 바라겠습니까? 주영씨가 애플의 대표 되면. 예, 그런 겁니다. 그게 온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없이 성장하는 위치로 도달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이제 뭐 요거라고 철학을 하나 이제 인생의 가치관 중에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중간에 너무 낮은 목표를 미션을 잡게 되면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낮은 미션을 잡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이 정도면 됐겠지 안주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여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을 절제하고 열망을 절제하면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돈과 권력은 여러분들의 욕망과 열망을 계속 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 인간의 모든 일이라는 거는 플레이어로 산다는 뜻은 뭐다? 더 큰 집단과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인간의 일이에요. 그래서 돈하고 권력입니다. 우리의 기준점이. 이게 플레이어 개념입니다. AI 스쿨에서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기술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와 경영 능력을, 경영은 근데 지금 모두 다 해야 되고요. 비즈니스와 기술 능력을 모두 이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미션을 여기 전체에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까지 계속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션을 잘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주영씨? 드라이빙 하면서 듣기 좋은 방송. 그래서 이게 플레이어 개념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병주씨부터 순서대로 질문해 보세요. 네, 남은 거는 핵심 습관 잡고 난 다음에 끝낼 거예요. 뭐 내가 평소에 개개인별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병주씨 없나요, 자리에? 데이씨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현재로서는 딱히 질문이 주영씨? 이걸 알아차려야만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영씨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데이씨 말씀을 해주시죠. 데이씨, 레드모 첫 강의가 뭐였죠? 주제. 강의 전달이 제대로 안 돼 있군요. 주영씨.
자, 딱 명확하게 돈 권력 기준점. 아, S&P 500. 수익률 그거다. 일은 하는 거 아니다. 네네. 그게 워커에서 시작하든 뭐라든 상관없어요. 수직 성장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내가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머릿속에 보는 거야. 잠깐만, 이게 내가 S&P 500이 6년 뒤에 2배인데 지금 내가 이거 하는 일이 내가 6년 뒤에 2배 연봉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2배 이상은 돼야 되잖아. 능동적 소득이니까. 요걸 기준점으로 항상 생각하면요, 함정에 빠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물론 주영 씨 뭐 학생들 개개별로 에이전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일은 없겠지만은, 예,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한 5년 6년 뒤에 2배 연봉을 만드는데 도움되는 피스 중에 하나인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뭐 나온 경험이란지 실적이란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1에서 5에서 계속 반복해야 되면 그거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수익이 당장 적더라도 제가 유튜브에 뭐 자료를 남긴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자료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활용하잖아요, 강의할 때. 일일이 말하면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뭐 블로깅을 해서 기록을 남기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광고를 넣는다든지, 그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평소에 해놓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생활이 시간 코스트 투자, 이런 것들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열심히 블로깅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개인 그거 퍼스널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M3에서 다룰 겁니다. 아직까지 M2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영씨? 예, S&P 500이야 수익률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명확히 알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딱 지금 하는 일에 3가지를 하면 됩니다. 프로는 쉽게 할 수 있고, 20%는 좀 어렵게 새롭게 해야 한다. 요거 기준. 이제 요게 이제 메인 주력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럼 퇴근 이후 새로운 영역 관련 공부를 한다. 예. 요게 이제 서브가 되는 거고, 이제 뭐 주 3, 4일 할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비즈니스적, 경제적 공부를 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해야 될 건 영어죠. 영어. 요게 이제 사이드가 되는데, 요거는 매일 30분을 하든 뭐 아니면 생활이 되든 어떻게든 꾸준히 하고 하루는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하루 정비하면서 뭘 시키냐면 다들 책을 읽으라고 하죠. 경제, 경영, 비즈니스 이런 공부.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핵심 습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서 하는 건 데이터 분석. 이거 공부하세요. 영주 뉴스 제가 드린 거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평소에 일해서 계속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 정도 높은 수준의 목표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목표와 지표를 세워서 20%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면서도 뭐 느려지면 안 되죠. 빨라야 됩니다. 실험 데이터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애자일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게 단어로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비즈니스에서 고객 반응을 실제로 보고 적용하겠다, 그것만 다르지 전통적으로 이런 방법들은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이게 되었나요? 이론보다 현장 실험을 중시했다. 날아야 한다는 비행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근원적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숱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에서 얻은 결과를 제작에 반영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실패를 다음 실패 데이터를 다음에 그 도전을 할 때 적용을 한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재무와 그 다음에 고객 비즈니스까지 다 적용된 개념이 애자일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옛날에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할 뿐이지. 너무 그 당시에는 물자도 적고 돈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별도로
별도로 높은 수준의 목표, 거기에 관련돼서 필요한 기술을 따로 공부하는데 제가 데이터 분석부터 우선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죠. 요거는 일단 지금 시대에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전략을 결정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밑단에서 모르는, 아랫단에서 모르는 위에 단의 경영적 의사결정하는 데까지는 올라가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준비 중에 이런 걸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마존의 순서 파괴를 상당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M4 정도 됐을 때 강의를 할 때나 M3 정도 말쯤에 할 겁니다. 레든버거 과정에서. 자, 그 외 질문하실 분, 나머지 뭐 CTO 레벨로 올라가려면 뭐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쪽으로 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일단 다음 단계 건 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취준생 입장에서. 병주 씨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병주 씨는 솔직히 좀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지금 이제 뭐 너무 기간이 많이 남아서 좀 아쉬워. 데이 씨, 네. 병주 씨한테 자바나 가르쳐 줄래요? 자바요? 아니 자바 9연 정도 수준까지만 알아도 돼요. 자바나 가르쳐 줄래요? 아니, 뭐, 가르쳐 줄 수 있긴 한데. 뭐 데이 씨는 뭐 멘토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회사 적응하고 난 다음에 타이밍 봅시다. 그래서 병주 씨, 자리에 없는가 보다. 있습니다. 예. 자바 JSP 스프링 DB까지 뚫으세요. 그 뿌리가 되는 기초 그런 것들 알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배운 정도로는 학교 괜찮나요? 수준은 있잖아요. 그 올바른 코딩을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CS를 실제 비즈니스에 쓰면 실제 구현을 하면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기반 기술이든 뭐든. 지금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기반 기술을 이제 API나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 있게는 했는데 갖다 쓸 수 있게 해놓으니까 네이티브에서는 그 기반 기술을 만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이제 CS 기준점으로 다시 재해석을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걸 제대로 한 번씩이라도 해놓고 그걸 보고서로 자기 그 블로그에 만들어 놔야 돼요. 병주 씨가 이제 남은 학기를 그 건실하게 보내는 걸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CS로 재해석하는 거.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전체 백엔드 개발 과정 한번 쓱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봅시다. 아직까지는. 병주 씨는 일단 한 달 놀아요. 고생했으니까. 네. 한 달 알겠습니다. 놀고 이야기합시다. 네. 한 달 우선 놀고. 여행도 좀 갔다 오고 아니면 별도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 좀 더 심화시킨 거 있죠. 20%. 네. 해보거나 아니면 솔리디티 어떤 거 한번 맛보거나 그건 알아서 정하세요. 어차피 한 달 노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회사 들어가면 있잖아요. 방학이 없어요. 네, 지금 놀아야 돼요. 대신에 저는 이제 여행을 주로 가라고 하는데 팬데믹 끝나고 나니까 뭔 원숭이 백신이 원숭이 주창이 예. 그럼 이제 됐습니까? 다들? 네. 예. 여러분. 그리고 병주 씨. 학교 다닐 때 연애를 해야 됩니다. 직장 들어가면 연애 못 해요,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느끼면 안 돼. 학교 다닐 때 연애를 해야 돼요. 최대한 말이라도 많이 거세요. 알아라도 많이 드세요. 진짜.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탕입니다. 그 몸이라도 만들고 이 사람들아 저기 강남권에 보면은 저기 한 40대 정도 되는 이제 그 PM인데 20, 30대를 일만 하다 보내다 보니까 거기서 혼자 그 수십억 아파트에다 혼자 그 컵라면 끓여 먹는 PM들 정말 많단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빨리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미리 경험이 있어야 뭐 어쨌든 연애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대호각성에서 연애가 안 된다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생 상담은 다른 데 가서 하죠. 제가 할 수 없는 거.